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though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their sorrow.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제가 4개월 만에 읽던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책이었는데요. 이걸 제가 요약을 해서 한다기가 제 한계에 도전하는 거라 과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잘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뭐 크게 책의 내용에 내용을 전해드리는 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버벅대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좀 목이 아파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책의 주제는 촉근이론에 관해서요. 촉근이론이나 여러가지 고차원 물리학, 고차원 물리학 등등이 이제 대세거든요. 대세. 우리가 촉근이론 하면 11차원, 제가 설명해드린 ADS, CFT, 이거나 리사렌들의 RS 모형, RS 모델 보면은 이제 이게 5차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5차원이건 11차원이건 촉근이론 중에 26차원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잡종 이론도 있고 어쨌든 이 고차원 물리학이 대세인데, 그거와 반대되게 이 펜로즈 저자 펜로즈는 이 고차원 물리학이 과연 수학적으로 타당한가,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있고, 모르겠어요. 대립인지 대립이라고 할게요.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늙은 이제 나이가 많은 학자인데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고지식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이건 확실히 이 대세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정말 많아요. 내용이 진짜 제가 요약한 노트 자체가 1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이걸 제가 지금 오늘 다 할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조금씩 이제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 오늘은 이 책의 거의 절반의 내용인 자유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은 물론 알겠죠. 하지만 이 자유도라는 개념은 되게 언뜻 떠올리지 않아요. 자유도가 뭘까? 왜 자유도를 가지고 이 고차원 물리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시작을 해보면, 이거를 사실상 자유도라는 걸 일단 정답은 아니고 식을 얘기해드리면 이런 꼴이거든요. 네, 이제 쭉 처음부터 설명을 하면은 좋은데 좀 지루해 하실까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유도는 이런 꼴로 나타납니다. 이런 꼴로 나타나고,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점 P라고 한다면 점 P의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P의 성분이 왔다 갔다 하는 성분이 있을 수 있고, 위협, 그리고 위아래로 갈 수 있는 성분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벡터장이라고 하면은 스칼라 어떤 크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성분이 3개일 경우, 성분이 3개일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이게 옆에도 왔다 갔다 하는 성분이 있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성분도 있고, 크기도 다양하겠죠? 이런 점 P의 개수를 이제 n이라고 하면은, 총 P의 수를 n개라고 할게요. n개라고 하면 이 성분이 3개 있으니까 곱하기 n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잘못 썼네. 어쨌든
n의 세제곱, n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성분으로 봤을 때 이 성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자기장이라고 한다면 자기장의 숫자가 n의 세제곱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단면으로 말한 거고, 우리가 실제 우리 현실로 따지면은 3차원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현실은 잘 모르겠지만 3차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n 세제곱이 될 거고, 그렇죠? 어쨌든 이 공간을 지칭한다면은 그래서 결론은 n 세제곱분의 n 세제곱분이 돼요. 전체 공간을 따지면은 이렇게 된다. 자유도. 그런데 왜 n 세제곱 이게 왜 무한대가 되느냐 보면은, 솔직히 이제 우리는 자연의 어떤 수학적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성공적인 이론일 경우 n이 무한대일 경우라고 해요. 펠로즈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자유도라는 어떤 개념은 무한대의 C, 여기서는 C가 3인데 예로 드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무한대분의, 이것도 무한대가 되니까 성공적인 이론의 경우 3. 왜 3일까요? 우리 3차원이라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가정. 근데 차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차원을 D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자유도라고 하고, 자유도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의 3차원의 자유도라고 하고, 성분의 어떤 텐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C라고 일단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촉근이론에서 말하는 건 뭐죠? 촉근이론은 뭐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성분은 무한대분의 촉근이론은 시간 차원을 뺀 게 이제 10차원이잖아요. 그럼 10이 되는 거예요. 10. 그럼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무한대분 보세요. 무한대인데 그게 대수비규가 되느냐? 이건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칸토어 무한 개념으로 보면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알레프 재료라고 하는데, 뭐 이건 다음에 제가 다음 주제로 이제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무한에도 이제 대소 차이가 있다. 대소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보면은 이 책이 매우 자세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펜로즈도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이제 이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고, 그래서 왜 이제 촉근이론이 문제가 되느냐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촉근이론이 맞다면 그러면 10차원이잖아요. 그죠? 10차원인데 10차원을 이제 분해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될 건데, 사실상 이에 관한 내용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요. 어쨌든
자세하게 다루진 않는데, 우리 현실 세계의 어떤 그거 차원을 다루는 거는 이건데, 이건 나머지 여분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분 차원. 이게 뭐 칼라비 야후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칼라비 야후 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뭐 여러가지 자료 영상이 많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칼라비 야후 공간은 우리가 이제 우리 현재 보이는 시공간 이외에 아주 작게 말려진 어떤 그런 공간의 한 종류예요. 어쨌든 이 공간의 경우 자유도가 벌써 엄청 차이가 나죠. 벌써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동등하게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이 자유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로 문제 삼는 거예요. 이 펜로즈라는 사람은 이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자유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촉근이론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설명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개념인데, 네, 좋습니다. 이제 자유도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느낌. 눈치가 빠르신 분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벌써부터 뭐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이 자유도가 무한대 4승은 이 무한대 6승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흡수가 되거든요.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연구한 건 아니니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현실 세계에는 사실상 이상하죠? 그것부터 말이 안 되는데, 이 촉근 이론가들은 이런 거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런 거는 이런 생각들은 뭐 부차적인 것이고 딱히 필요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딱히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은 아니고 이제 타당한 거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정말 이거는 저도 확실히 느낀 게, 제가 이제 나중에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DS, CFT 대응성, 여기서 나온 게 뭐죠? 5차원이에요. 5차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기 좀 그런가? 공간이라고 하면 이게 5차원 공간이라고 할게요.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5차원, 이 ADS, CFT 대응성이라는 거는 말다세네가 이제 처음에 주장하게 된 거고, 이게 뭐 이 공간이 n+1이면 이 겉에 표면적의 어떤 n이죠. 이제 한 단계 낮은 차원의 어떤 양자장 이런 거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촉근 이론이. 그러니까 어쨌든 설명이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도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이걸 A5라고 할게요. A5라고 하면 표면적은 이제 이 표면의 어떤 그런 차원을 라운드 A5라고 하는데, 펠로즈는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뭐 아니면 물리학도들은 다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그럼 어쨌든 이거는 4차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5차원이잖아요, 그죠? 5차원의 대한 자유도와 이의 자유도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잘 보세요. 애초에 이 반디지트 공간에서의 5차원에서의 자유도는 벌써 이만큼 되는데 이 4차원이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벌써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별 차이 없어 보여도 이게 거의 흡수될 정도로, 없어질 정도로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등가가 된다? 등가가 된다고 했죠. 그 전 제 영상에 보면은 그 등가가 되기 때문에 정보가 보존되고, 그래서 블랙홀에서도 정보가 보존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펠로즈는 이거 자체부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딱 보면 타당하잖아. 이 자유도 문제에서 벌써 딱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논의가 없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자유도 문제는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상 수학적으로는 이제 그 고차원 물리학자들이 수학적으로는 가능한 어떤 그런 어떤 이론을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은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펠로즈는 그거 지적을 하는 거고, 네,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5차원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사실상 촉근 이론에서 말하는 게 아까 뭐랬죠? 10차원이잖아요. 10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디지트 공간에 10차원이라고 하면은 큰 우주적 공간이 있어야 돼요. 큰 우주적 크기죠. 우주적 크기의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SO라고 하면 이거는 빠뜨린 상태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거 자체는 매우 작은 공간인데 이건 우주적 크기죠. 이 자유도가 억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자유도라고 하면 이거가 이제 이 반디지트 공간의 자유도이기 때문에, 이 자유도는 어디 가고 이 자유도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거부터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벌써 홀로그래피 원리의 개념에서 무시가 되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이 다들 반박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확실히 저도 이제 많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촉근 이론이 아까 66%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우주의 근원을 설명한 이론 퍼센테이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책들만 나오기 때문에 주로 그런 내용들만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인지 믿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어떤 소수의 이론은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진위 여부를 판단할 어떤 상황에 처해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정말 대단한 책인데,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자들의 어떤 그런 추천사를 보면은 이 보석 같은 책인데, 정말 보석 같은 책이긴 해요.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자유도라는 개념이, 이게 경계면이라고 하면은, 경계면이면 이제 이게 5차원이라고 했을 때
이건 4차원이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안 된단 말이지. 사실상 동등할 수가 없는데, 홀로그래피 원리에서는 동등하다고 하는데 동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자유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자유도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말이 안 된다. 촉근 이론에 대해서 모든 것은 말이 안 된다.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신뢰가 갑니다. 신뢰가 가요.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지, 물론 교수들은 알겠지만 그거를 확 모르겠어요. 이거 자체가 이제 제가 소개 차원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억의 한계로 인해서 이 정도로 마칠까 하는데, 이제 펠로주 시리즈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도의 관점에 대해서 촉근 이론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반박을 당하고 있고, 그런 어떤 연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